생각해보세요. 하루에 쌍꺼풀 10개, 15개를 한다고 치자고요. 네. 1, 2년도 아니고 뭐 한 10년 했다고 치자고요. 매 스케줄이 들어오고 매 수술을 해야 되고 정말 기계적이 되잖아요. 기계적이 되니까 그런 공허함이 오죠. 이거는 의사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셔도 처음엔 굉장히 긴장하고 뭐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재미도 있을 거고, 그렇지만 그 일을 10년 또 혹은 15년 이상 해보세요. 그러면 좀 다르지 않나요? 그런 순간에 맞닥뜨린 게 타투? 이것도 괜찮네. 나 이런 거 한번 해볼까? 원래 미술을 하신 적은 없어요. 없으신 거고.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분들은 신랄한 악플과 시술 받은 사람의 욕지거리 뭐 이런 거였어요. 아, 성장을 시킨 거네요. 성장시켰죠. 아니, 호랑이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고양이를 그려주고 이게 뭐냐. 나라는 존재, 조명신이라는 존재가 이를 통해서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, 상대방이 저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제가 살아있는 의미도 있거든요. 오늘 진료하는데 부산에서 오신 남자분이 그런 거예요. 원장님, 제 손에 백반증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술잔을 기울일 때 잘 못했어요.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이렇게 잔을 마주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, 원장님은 진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뜻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.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떠나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. 남에게도. 저는 그런 말 한마디가 제게 있어서는 뭐 코피를 젤젤젤젤 흘려도 그래도 하면서 너무 좋아요. 행복한 인생이 뭐냐라고 하면 재미와 의미를 갖고 사는 거다. 재미는 혼자도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바삭사바삭 재미있을 수 있는데, 의미는 결국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. 당신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라고 할 때 의미가 생기잖아요. 내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행복하다. 아버지들이 막노동을 하든 뭐 직장에서 막 깨지고 힘들어도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애들이 아빠 하면서 뛰어나와서 막 안기고 그러는 그 순간, 그 찰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. 사실 의사도 그렇고 누구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의사가 환자가 없다면 의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? 그냥 제가 하는 제 묻어난 그 무딘 재주를 인정해 주시고 오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있어서 찾아주심에 저는 호응했을 뿐이에요. 저는 또 원장님이 감명 깊었던 거, 소방관 분들을 위해서 무료 타투 봉사를 하셨다고. 봉사라는 말은 뭐 좀 아니고요. 계기는 9.11 아시잖아요, 다들. 사실은 9.11 그 나는 날에 제가 미국 상공에 있었어요. 그래서 9.11은 저한테는 남다른 어떤 경험이 있거든요. 그때 그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던 숨가쁜 그 얘기들 굉장히 마음 졸였던 거. 그때는 미국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캐나다로 밴쿠버로 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이제 학회 참석이니까 다음에 또 갔어요. 미국 여행을 해야지 라고 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여기다가 문신을 했는데 사람 이름을 다 문신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. 야, 이건 누구 이름이냐 그랬더니 9.11 때 순직한 소방관들 이름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히어로라는 거예요. 우리들의 히어로. 그래서 히어로는 알겠는데, 야, 네 부모도 아니고 뭐 네 애인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거를 한두 명도 아니고 그거 잔뜩 썼는데 야, 그렇게까지 하니? 그랬더니 아니, 우리의 히어로를 우리가 기억해야지 누가 기억하겠냐고. 근데 그 말에 너무 놀랐어요. 우리에게 소방관은 히어로는 아니잖아요. 그냥 직장인이잖아요. 그 사람도 월급 받고 하는 거잖아요.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. 근데 그 순간부터 소방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. 우리 사회에 히어로가 있고 그 히어로들에게 대해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당신한테 감사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작게나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어요. 우리 직원하고 같이 히어로 시리즈라는 걸 하면서 제 1탄으로 소방관 시리즈를 했죠. 마침 소방관 그 연락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신나게 했죠.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관, 군인, 기자도 히어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다음에 응급실의 의사들도 히어로라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니까 코로나 뭐 수송하시는 뭐 앰뷸런스 기사분이라든지 뭐 거기에 있는 간호사분들 그런 분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반응들이 뜨거워서 2년을 했죠. 소방관만 2년을 하신 거고. 예.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지금은 군인을 대상으로 해요. 군인
분들한테는 어떤 문신을 해주죠? 그분이 원하는 걸 해줘요. 아, 원하는 거? 원하는 걸 해줘. 태극기하고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그리시는 분도 있었고 부사관 하시는 분들이 있네. 그런 것도 하고 있죠.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? 예, 무료로 해줘요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이제 공중보건 의사로 네. 근무할 때 훈련소 가잖아요. 훈련소에 이제 4주, 5주를 하고 나오는데 거기 있는 군인들한테 미안한 거예요. 저희는 사회로 나가니까 사고 짓다가. 그래서 그 감사함에 사회 나가서 군인 보이면은 밥값을 계속 해줘야겠다. 네. 한 번도 아직까지 못 해줘가지고. 오늘도 다 하십니다. 근데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게 되게 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어떻게 계기가 됐어요. 하다 보면은 당위성이나 이런 게 막 생기거든요. 네네. 오늘은 아침에 네. 노인분 두 분하고 여자분 두 분이 오셨어요. 딸 둘이 엄마 아빠를 모시고 왔는데 두 분이 다 치매래요. 저희가 치매 실종 방지, 치매 노인 실종 방지 여기다 문신. 따님들이 이제 이름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써주는 걸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거를 했어요. 하다 보면 그게 그냥 하루의 일과가 될 수 있어요. 네. 선생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좋은 데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.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. 네, 할 줄 알아도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. 아, 그래요?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네. 이렇게 하시는 게 대단한 거라는 하면 거죠. 재밌어요. 그리고 되게 좋아들 하세요. 해보세요. 몇 년 의사 생활 하셨죠? 1988년에 의사면허 땄어요. 34년 의사 생활을 하셨잖아요. 네. 제일 기억에 남는 고객 뭐 환자분이나 에피소드가 있어요? 저는 있어요. 제가 성형수술을 하는데 코 수술을 해줬는데 83세 최고령인데 그분이 코 수술을 했어요. 생각해 보세요. 73세가 돼도 코 수술하기 좀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. 좀 분위기가 엄숙했어요. 아시잖아요, 의사니까. 의사들이 연세 있는 분 수술하기 좀 버거워요. 맞아요.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해드릴게요 하고 수술하시면서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의사 양반,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코 수술한다니까 주책이지.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아니에요. 뭐 원하시면 하셔야죠.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.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내 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내 코를 안 봤으면 좋겠어. 코가 코끝이 이제 날아간 거죠. 코가 납작코가 된 거고 그 사연은 아기 때 소쿠리에 이렇게 하고 아기를 두고 시골에서는 밭에 밤매러 나가잖아요. 밭일하러 와보니까 주먹만한 쥐가 아기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. 벌써 애는 피투성이가 됐는데 코를 벌써 뜯어먹은 거예요. 그 이후에 이제 코가 안 자란 거죠. 그거를 평생 그렇게 사신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여자가 코가 그렇게 해서 있으면 어떨까요? 결혼할 때도 그렇고. 그죠? 상상도 안 되죠, 저희. 그죠? 네. 남자분도 몰라요. 좋은 분을 만나셨겠죠. 그렇지만 여자로서 그 당시에 겪었을 그 어떤 고통 플러스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겪어야 될 고통까지 합해진다면 그분이 겪어야 될 고통은 얼마만큼 컸겠어요. 맞아요. 죽기 전에 이 모습으로 내가 염을 하고 싶지 않다. 그래서 해드렸어요. 많이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뭐 어쨌든 그래도 윤곽이 있을 정도로 올려드리고 했어요. 지금쯤은 아마 돌아가셨겠죠? 그것도 오래전 일이지만. 네네. 그런데 그 일이 생각이 나고 점점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봐요. 갑자기요? 네,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.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네요. 네. 그 가족분들한테는.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살아오면서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 그때는 아주 젊었을 때였을 거예요. 네네. 살아오면서 많은 수술을 하고 또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사실은 그 할머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.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낄 때는 이미 그건 상처죠. 맞아요. 그래서 몸에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가 있다.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직업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그 순간에 그분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됐겠죠.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잊고 있었는데.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다 상처가 있는 분들이죠. 네. 네, 어떤 식으로든. 제가 그분들을 잘 보듬을 수는 없어도 들어는 줄 수 있을 것 같아. 이제는 들어는 줄 수 있을 것 같아. 지금까지 성형외과 의사로 수술도 많이 하시고 타투이스트로 또 문신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선생님의 의사로서의 어떤 계획이나 작은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? 우선은 특별한 계획이 없고요.
목표는 더더군다나 없어요. 오늘 했던 일을 내일도 할 수 있길 바래요. 그러려면 우선 제가 건강해야 되겠죠?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잘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원장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, 의미 있는 일, 순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네. 알겠습니다.